그대로 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런 병에 걸려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뭘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뭐예요? 국민학교, 유치원 과정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다, 그러고 나서도 거의 부족해서 계속 배웁니다. 그러면, 그 배움의 목적이 뭐냐, 이거요, 도대체. 우리가 되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이, 각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되묻는 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이 공부가 나한테 왜 필요한가? 이거 묻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병이 걸리냐? 응?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밥벌이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계에 지나지.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밥벌이 기술자들이 위한 것이 없구나. 이해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래도 전부 다, 유교, 어떤 그런 것이 기본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우리 국민학 도덕책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윤리 도덕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배고픈 시를 겪으면서 배를 채울, 이게 그냥 너무나 관념이 여기에 젖어버리다 보니까 도덕이 나발이 없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백정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고기를 팔아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이 직업을 갖지 말. 이러지 않습니까? 그 백정은 우리가 서로 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도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처럼 살아도 좋다. 돈만 있으면 그냥 최고다. 이거네. 그걸 되었습니까? 물어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물어봐야 합니다. 응? 내가 여기 농촌에 살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피부로 겪는 것들이 있어요. 농촌에 살면서. 피부로 겪는 것이 뭐냐면, 이 농촌에서 기계화가 시절이 좋으니까, 한 사람이 1000마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500마리, 100마리, 300마리, 보통이고, 그리고 또 가축을 기르는데 축산업을 해요. 정부 지원책을 썼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작게는 200마리, 300마리, 많게는 1000마리 넘게 키워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나오고, 농사 짓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 응?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흙두더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좀 우리보다 여유가 있고 돈도 더 많이 만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진 사람은, 진 사람은 더 여유가 있고 돈도 많이 만질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딱 들여다보면 소금에 절여진 장아찌 같아. 욕심으로 절여진 장아찌다. 이래 되겠냐, 이거. 어디가 뭐 커피 한 잔 대로 사 먹을 줄 모릅니다. 그 아량이 없어요. 응?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 자기보다 조금 재산이 적고 외롭고 자식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몇십. 그래 되겠냐, 사람이. 응?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다면 좀 따뜻한 생각을 가져야지. 없는 사람 아는 줄도 알고 말 한마디도 위안을 줄 줄 알고, 응? 챙겨줄 줄 알고, 먹을 것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줄 알고.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도 안 되네, 이런 것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묻고 싶다. 응? 야, 당신 그렇게 애써 살고, 얼굴 보니까 그냥 흙 속에서 그냥 헤엄치는 사람 같은데, 응? 하루에 당신 밤에 그런 먹소. 묻고 싶어. 응? 묻고 싶어. 딱 질문은 밥새 그릇 먹는다니. 밥새 그릇 먹는다는 것이요. 그래요? 나도 밥새 그릇 먹는데. 야, 그렇지. 나도 밥새 그릇 먹는데. 근데, 당신은 밥새 그릇 나하고 똑같이 먹는데, 나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앞만 보고,
돈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서 하루에 최소한 밥 150그릇 먹을 줄 알았어. 질문 먹는 응? 그럼 나하고 똑같이 먹는다니, 밥을.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먹는다니, 밥.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지독스럽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되묻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 우리가 늘 몸담고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공부만 있다는 사람이 더더더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래요. 공부를 모든 사람에 비해서 공부를 그것도 학교 문턱을 다니고 공부를 잘했다고 한 사람이라면 더욱 마음이 폭이 넓고 최소한 내 사리 사욕을 좀 떠나서 응? 사욕을 떠나서 그런 개념을 떠나서 좀 전체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할 줄 알고 전 세계도 좀 더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차원에서 차관을 하고 생각을 해내고 응? 연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응?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둘러보면 배웠다는 인간들이 나쁜 짓은 더 해놓고 그걸 또 모면을 하면 괴변 그렇게 잘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배웠던 사람도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응?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됩니다. 그 던질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개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폐, 찌든 병폐 깊이 병들어 있는 것은 병들어 있어요. 병든 줄도 모르는 이렇게 깊이 병들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다 얘기해요. 자상실이었다. 이런 말. 자기를 잃어버렸어. 응? 자상실이다. 자신이 자신을 잃어버린 병에 너무 깊이 걸려. 이거 중생병이라고. 중생병이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난 대방에 피부에 없은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만 봐야 되니까, 응? 못 볼 것을 봐야 한단 말이야, TV가. 그럼 봤던 마음 보는 것보다 훨씬 짜증나네. 응? 가위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냐. 응? 인간사. 세상의 이 오염도를 보니까. 세상의 오염이란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의 의식세계가 너무 오염돼 버렸다. 이걸 말합니다. 땅이 오염되고, 공기 오염되고, 두 번, 세 번째의 의식. 1차적으로. 사람의 뇌가 사고방식이 너무 오염돼 버렸다. 그래서 너무 오염이 깊어서, 응? 이건 중병 환자 수준도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인간에게 기대를 걸 만한 시기는 지났고, 사람이 일구는 힘으로써 평화와 행복을 일궈가는 이것을 바란다는 것을, 일궈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응? 머리에서 용을 얻기보다도 더 어렵게 되고, 아니,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편하게 보이더라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안전적으로 발달을 하지, 전적으로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대를 놓아버렸을 때 편안해. 그 대신 뭐가 오냐? 틀림없이 나는 예측을 합니다. 뭐가 오냐? 큰 자연 심판이 옵니다. 난 그렇게 봐요. 벌써 위기가 눈앞에 왔어요. 자연 대기 어떤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서 오는 파장되는 위기가 눈앞에 와 있어요. 앞으로 농사가 될지 않을지 이것도 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반드시 재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라고 봐요. 이런 때일수록 자기를 챙기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응? 나라는 인생이 각자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나라는 인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는 나라는 존재가 참 자기가 있고
가가 있어. 진아, 가. 진아가 있고 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배우고 익혀오고 모든 살아오는 습관이 가아에만 붙들려 살아왔어요. 가짜 낙이. 가짜 나에만 붙들려가지고 가짜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 업. 그래서는 물론 착한 업도 있고 탁한 업도 있지만 탁한 업이 더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응?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 이 자아상실병이라는 것이 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라면 응? 이런 것을 제가 다 세상사를 간파를 했어요. 내가 이 시점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이것을 딱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짓 나, 이 가짜 나만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짜 나, 참나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숙제를 가지고 또 그러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불교. 응? 불교는 신을 숭상하는 종교도 아니고, 뭐 이제 자연을 쫓아가는 종교도 아니고, 뭐 어떤 이 나를 떠나서 내 참 자기를 떠나서 밖을 향해서 쫓아가게 돼 있더라. 응? 정말 주어진 마. 본래부터 청정에 주어진 마. 그 무량 청정 걸 쓴다고. 그냥 끝이 없는 걸 무량이라고 해요. 끝도 갓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자는 끝도 같던 무궁무진한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무량. 근데 청정이거든. 밝고 깨끗한 자리다. 티가 없어. 응? 그자는 생사도 없습니다. 벗어나고. 그런 자기가 사람마다 공평해 주어졌어요. 누구는 밉다고 작게 주어지고, 누구는 잘생겼다고 좋게 주어지고, 요놈은 특별한 집안 아들이라고 더 잘 주어지고, 이렇지 않았어요. 응? 각자 그 참 자기 조건은 공평히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외면하고 살아서 참 자기를 알도 못하고 쓸 줄도 몰라. 모르니 어떻게 씁니까? 알아야 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자기의 노력을 해서 그런 정도 빠끔 눈이 조금만 떠도 그 기분이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법열이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느껴지는 그 법열이라는 것은 말 끝도 갓도 없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뭘 또 느껴야 하냐면 생각을 해야 하냐면 가짜 자기만을 지금까지 위해서 그 가짜 자기를 위해서 손발에 달아지게 노력을 해봤어. 손톱발에 달아지게 노력해봤어. 그 뼈골이 휘어졌어. 이럴 정도 노력해봤어. 근데 그것은 그 노력의 성과는 우리가 숨을 거두고 또 갈 때 명주틀 하나 손 못 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주틀 하나 손 못 대요.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참 자기의 공을 들여서 참 자기의 이렇게 또 거의 눈이 밝았지 않아요. 그거 보면 눈을 떴다 그래요. 응? 왜냐하면 눈이 어두운 것을 그야말로 그 무명눈이야. 무명업의 눈이야. 그것이 어두운 중생의 눈이라는 것은 업보에 가린 눈. 이것은 너무 깜깜하게 어두운 눈이라서 중생 업보에 무명업에 가려진 눈. 그러니까 너무나 진한 색안경을 쓰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어진 참나,
진실된다. 이 세 개의 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에 깨달음이 눈이 밝아졌어. 마음이 열려버렸어. 열렸다는 건 바로 그 자리를 알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내 본래 주어진 특권적으로 주어진 요것을 이제 알아버렸다. 내 집을. 가짜 집만 붙들려 살다. 진짜 집을 찾아버렸어. 알고 보니까 이 세계는 생사의 문턱도 없고, 그건 뭔 말이야? 생사의 문턱을 벗어나 버린다. 이건 뭔 말이야?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영생불멸이라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어가 분명히 있잖아요. 영생불멸. 그 말이 우연히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자기 본질에 뚝 눈을 뜨고, 본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냥 본래 생사가 비어버렸어요. 응? 헐떡거릴 것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두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눈을 떠버리는 것은 영원한 재산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산. 응? 그냥 생사 미치지 않아. 응? 너 나가 따로 있질 않아.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버립니다. 통일되어 버리는 속에 큰 것은 큰 거, 작은 것은 작고, 응? 흙과 백이 분명해져 버리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세상을 보고,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마음껏 살아도, 응? 전치도 물이 들지 않는다. 내 자신이 물이 들지 않는다. 아주 굉장히 그 속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온종일 기러기가 겨울을 요즘 살로 우리나라 왔습니다. 기러기. 응? 얘들 보면 참 신선스러워요. 참 이 호남 평야는 산도 낮고 들이 넓고, 응? 그러니까 얘들이 나르는데 너무 자유로워. 떼지어서 나르는 거, 소리 지르면서 나르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내면서 나르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온종일 물속을 휘젓고 놀아도 물에 젖지 않더라. 보이는 거지. 이 공부는 필히 안 난 치우셔야 돼. 지금까지 그 가짜 나를 위해서 지금 시간도 투자하고 내 정신세계도 그다 몰입을 하고, 응? 이렇게 노력해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 의지를 아주 그냥 단단히 가지세요. 그러면 이것은 손해날 것이 없어.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조그마한 어디 국문가게만 하나 하려도 꼭 자본이 있어야 돼. 응? 자본이 없으면 월세 하나 내도 뭐 돈이 것이,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놈의 영원히 내가 내 고향, 마음의 고향에 눈을 뜨는 이 사업에는요, 일전 한 푼도 없습니다. 원하지 여기는 뭔 표현이에요? 마음을 모으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만 정성을 들였던 정성을 안으로 걷어들여요. 그동안에 물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고, 응?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고, 응? 밖으로만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놀았던 그 정성을 안으로 돌려서, 후레쉬를 말하면 밖으로만 후레쉬를 늘 비쳤던 후레쉬를 안으로 바꿔라. 방향. 할 수 있겠죠? 예. 꼭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숲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어. 산에는 나무가 있고, 이 밭에는 채소를 갈아. 그 채소도 우리가 이렇게 늘 심어서 갖고 먹잖아요. 그 채소를 갖고 있을 때, 그 뿌리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잎사귀나 기업에다만 정성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나무. 그러면 뿌리에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어디, 삭막한 바위에다가 한마디다 심어놓고, 그럼도 안 줘. 물도 안 줘. 그럼 그 제대로 크겠으면 안 갔으니까. 사과는 그냥 나뭇가지 하나도 못 꺾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지 않아요? 어. 한 다시 토질이 제대로 된 데다 딱 심어서, 응? 제때 물도 좀 주고, 응? 그 영양제도 가서 뿌려주고, 응? 그러면 제대로 주고. 그러면 큰 맛있는 사과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러듯이 채소를 갖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 이해갖고 뿌리에 소홀 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좋은, 우리가 결실을 맺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뿌리는 뭡니까? 정신세계거든. 응? 사람의 뿌리는 정신세계인 거예요. 식물의 뿌리가 있듯이 사람에도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세계 뿌리라니까. 또 오늘날 같이 정신병들이 있으면 이놈의 사회가 정상으로 가거든요. 응? 개개인도 말할 수 없이 불행하지만 결과충 죽을 때요 한만 푹 죽어요. 한만. 응? 남한테 당하면 그는 복심을 그냥 그 억울함 막 이런 거 막 잔뜩 갖고, 응? 또 이제 부는 거, 어? 또 이제 더 내가 읽어야지 하는 욕심, 또뭐 이런 때만 가득 안고 숨을 거두고 가야 돼. 응? 그게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이 공부를 싹 해버리잖아요. 너무 맑고 가고 올 것이 없거든요. 무거운 물의 영문입니다. 응?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또한 그 머무는 자리도 아니야 그 자리가. 응? 그런 영혼은 우리는 그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원래. 이걸 없는 걸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그 권리만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뿌리도 건강할 때 모든 하는 사업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업만 있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올라올 사유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불행만 옵니다, 결과. 이런 발전은 균형을 잃어버린 발전. 뿌리는 없고, 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성한 거예요. 그래버리면 나중에 큰 방법. 3살 먹은 애기한테 20세, 30세가 짐을 갖다 등져놓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거예요. 배웠다는 인간들을 보세요. 사는 것이. 응? 남 등쳐먹는 것이 일이 아니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일이고, 그거 어디다 써먹었어요. 응?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내 자식을 저렇게는 가르치지 말아야지. 아, 이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응? 응. 절대 이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참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아는 아주 이건 차원입니다. 응? 그리고 자칫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현실이 있고 비현실이 있어요. 응? 근데 깊이 이것을 그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꼭 비현실 세계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불교처럼 현실이 없습니다. 아, 우선 지가 저도 모르는 것, 저를 알게 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응? 지가 저도 모르는 있는 것이, 그것도 지인생이에요, 것이. 응? 지가 저도 모르는 인생을 어떻게 지인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그런데, 지가 저도 모르는 것, 지가 저를 알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란 말이에요. 이 이상 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응?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위험에 있어서. 산의 장부라면요, 응? 여성, 남성, 이제 구분 없이 여성도 장부다운 장부 정신을 가졌다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저 일도 해야 되고 뭐 직업에 열심히 열중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늘 그 속에 사는 가운데 내 자식 건강한 나를 항상 눈을 떠 있어야 돼. 응?
뿌리가 건강해야지. 뿌리인 자기를 갖다 소홀히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할 때 내 생활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한마디로 병적인 것이 없어요. 사고방식, 마음을 쓰는 데서 병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 사람한테 내 가족부터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응? 근데 지가 저도 모르고 지가 저를 잃어버리고 지가 저도 몸살을 해. 어디 살 줄도 모르고. 이놈은 꼭 밤송이 같은 사람. 사고방식. 옆에서 내 식구부터 찔러대네 그냥. 볶아먹고. 그 후라이팬도 볶아먹도 해버렸으니까 조금 장부질 가지면 뭐 바퀴 가서 볶아먹는데 장부질도 못 가있는 내 식구부터 볶아먹어. 어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때로는 내가 안 난 셈 치더라도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할 공부구나. 응? 생사 문턱을 넘어서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특히 계속 우리가 중생 삶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 차원에서, 응? 한마디로 육체적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해 왔거든요. 육신 차원에서. 육신이라는 건 뭐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고기 육자를 써서 몸뚱이 고기로 이루어진 나요 이게. 고기로 이루어진 나를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느낀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시안적이냐 이 말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기로 이루어진 나를 좀 벗어나서 정신적인 나, 정신적인 세계, 이 차원에서 다 보면 한마디로 고기 육체적인 나는 굉장히 담담해집니다. 굉장히 담담해. 잊혀져가요. 잊혀져간 감과 같다는 건 뭐냐면 동시에 우주가 광활 합니까? 안 합니까? 광활하죠. 끝도 갓도 없어요. 끝도 갓도 없는 우주, 광활한 우주가 그냥 내 몸이 돼버렸다. 내 몸이에요. 그대로. 내 육신이 단박이 여기에 집착이 떠나면서 우주 그대로가 내 몸이에요. 그저서 죽고 사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몸을 축소놓고 해서 봐도요, 이 피부 이것이 늘 이래. 피부 하나하나 이 자리만 조금 한 군데만 이렇게 이거 뭐 1mm라고 그럴까 요놈만 제 역할을 못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프고 뭐야 천처영을 받아버리고 이거 하나만 해도 땅구멍 하나만 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 역할 다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면 청소하고 때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부들이 일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모욕이라니까 알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것이 내 그 마음에 한마디로 그 본질 그 지혜의 눈을 딱 썼을 때 참눈을 뜬 거예요. 내가 마음의 고향의 눈을 딱 썼어. 뜨고 보면요 피부에서 걸러낸 찌꺼기 지구가 만드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까지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또 다른 생명, 끝없는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 찌꺼기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동작을 하고 우주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또 뱉어내고 그러면 또 쓰레기로 가고 쓰레기를 다시 또 먹어서 또 이제 그 영양제를 빨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그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없어요. 우리는 생에만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생 속에서만 생각을 매일 하려고 그러지 타를 갖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의 눈을 보면 생 속에 사가 같이 있어요. 이 속에서 같이 돌아가요. 생사가 같이 있는 것이 딱 분열 성질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즉생, 생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응?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또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꽃이 하나 피었다 치는 거예요. 새끼도 피우면 죽는 거예요. 새꽃이 피는 것은 또한 지기 위함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 이 말이 인간,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연히, 응? 너무나 그런 게 다 정리정돈 싹 돼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사고가 착 사람이 단순해져. 밝고 단순해. 단순해져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말할 수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냥 먹고, 응? 고원하면 잘 뿐이에요. 이게 단순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들이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이게 복잡하지 아우성이고, 정리정돈이 되어버리면 깔끔해요. 깨끗하고. 정리를 해요. 응?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 한순간 살다 죽더라도. 그래서 정말 알 걸 알아야 하는, 우리는 몰라도 될 것을 넘어이기도 그동안에 많이 알아왔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알 걸 알아야 돼. 알 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는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알아야 할 걸 제대로 알아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할 걸 제대로 알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때문에. 한마디로 꿈속에서 내가 씨름을 하고 왔구나. 이것이 철감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요, 도깨비한테 들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77년 살았으니까 지구촌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그래 옆에 사람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인데, 어디 시장이나 어디 갔다 오다 얘는 다 걸어다니니까 속으로 말고는 막 끌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기껏해요. 갔다 오다가 어디 가서 무엇이 잠깐 쉬는 사이에 뭐에 홀려가지고 그냥 거기를 못 벗어나. 밤새 거기서 이제 그놈 씨름을 해야 돼. 그거 도깨비에 홀렸다고. 그러고 저녁 그놈 뭐 씨름하다가 지쳐가지고 거기서 누워 잤어. 아침에 또 깨보니까 말뚝 하나 붙들고 그놈 뭐 씨름했다든가. 또 빗질한 몽둥이 달채 있잖아요. 그놈을 쓰다 버리면 그놈을 붙들고 또 씨름을 했는데 밤새. 그래야 가시도에 온 몸이 다 긁히고, 가시독에 막 그냥 저는 씨름하고 다니니까 그냥 가시고 뭐 이거 막 돌에 치고 이러는 거예요. 응? 깨보니까 그저 빗자루 몽둥이 하나 들고 붙들고 씨름을 했고 또 그저 몽둥이 하나 쓰다 두고 버린 거 이놈을 가지고 또 씨름을 했고 그러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라 그러거든. 꿈을 깨라. 본 마음의 고향에 눈을 떡 떠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몰입해서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왔다고. 얼마나 꿈인가 확연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거든요. 멋진 사람이 됩시다. 네. 창고 하나 살다 죽어도요, 멋진 인생 살다 갑시다. 네. 그렇게 오늘 우리 마치고, 점심을 우리가 가는 사랑하는 식당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잘 드시고